이제 건물을 지을 거예요. 도로 4m 도로 있고 좁도 2m 있으면 이제 여기서 허가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짓는데 이 선만큼은 넘어서지 마세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이 있죠. 그 건축 한계선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건축선. 건축선이란 건축 한계선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는 건축선을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축선은 어디가 원칙이 건축선이 됩니까? 건축선은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 건축선이 없으면 도로를 침식할 거 아니에요. 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건축 한계선이 있는데 그 건축 한계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건축선이 후퇴해서 지정되는 게 있죠. 이 건축선이 이 선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후퇴해서 지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건축선이 후퇴하는 거. 첫 번째,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자, 도로 아까 소요 너비가 몇 미터라고 했어요?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m가 안 되는 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럴 때는 이 대지와 도로의 건축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이때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아까 도로가 얼마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m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은 그러면 건축 허가 안 나잖아요. 왜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소요 너비 4m 도로를 만들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이 후퇴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니까. 이때는 얼만큼 후퇴합니까? 양쪽이 대지다. 그러면 건축선 후퇴는 어떻게 후퇴하라고요? 당해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중간에서 소요 너비 얼만큼? 2분의 1만큼씩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합니다.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2분의 1만큼씩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후퇴한다는 겁니까? 여기 얼마 후퇴해요? 1m 후퇴하죠? 여기도 얼마? 1m. 중간에서 각각 반반씩 후퇴한다는 거예요. 양쪽이 내지면. 그죠? 양쪽이 내지면 각각 반반씩 후퇴한다. 그럼 여기가 도로 너비가 3m다 그러면 얼마씩 후퇴하겠어요? 소요 너비가 4m니까 0.5, 0.5씩 후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 있는 요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자, 갑돌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가로가 10m, 세로가 10m 이런 땅인데, 소요 너비 미달한 땅에 대지가 접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퇴가 되겠죠? 그러면 요 도로와 건축선 요 부분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할 거냐? 우리 대지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 지을 때 건필 용적률의 분모잖아요. 대지 면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포함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대지 면적 이건 도로잖아요. 소방도로 4m 도로 만들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도로 개념이잖아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대지 면적. 건물 지을 때 건필 용적률의 분모인 대지 면적은 얼마가 돼요? 1m 후퇴했으니까 이 부분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가로가 9m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세로는 그대로 가겠죠. 대지 면적은 얼마가 된다고요? 90제곱미터. 이걸 기준으로 건물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보상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준다고 전화 왔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살 때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판단해서 사야 돼. 안 그러면 요만큼 내가 내 재산권이지만 행사 못 하잖아요. 그죠? 근다고 해서 내 재산권이니까 니들 못 들어와 하면서 막 여기다 철조망 치고 드럼통 세우고 막 지뢰 설치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허가 안 내주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대질 때는 각각 중간에서 반반씩 후퇴한다. 근데요, 문제는 한쪽만 대지면 어떻게 해요? 한쪽만.
소요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는데 이쪽은 대지가 아니에요. 이쪽은 뭐 공지란 이야기예요. 뭐 공원이나 광장이나 하천이나 철도나 뭐 이런 게 있대. 뭐 이때는 건축선은 어떻게 후퇴합니까? 이때는 대지가 아니니까 이쪽은 후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소요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는데 한쪽만 대지다. 그럴 때는 건축선 후퇴는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얼만큼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수시한다는 얘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가 후퇴가 돼야 돼요? 2m가 후퇴하는 이건 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양쪽이 되지면 중간에서 반반씩이라도 후퇴하는데 한쪽만 되지다 그러면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수시한다. 그러면 물론 이 경우도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 있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로 개념으로 들어가면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는 2m가 후퇴하니까 더 많이 손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소요너비 미달한 경우에 건축선이 후퇴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후퇴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후퇴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가 안 놔주니까. 4m 도로가 있어야 건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후퇴하는 이유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건축선이 또 후퇴되는 경우는 자, 별도 지정 건축선이에요.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대. 그 다음에 우리 허가권자가 이런 땅. 여기는 분명, 이 소요너비 이상인 도로잖아요. 4m 이상인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건축선은 어디가 건축선이 되겠어요?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 서구청장이 판단하기에 이 지역에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대. 즉, 이 주변에 도로 주변에 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선을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땅이지만 이 산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요. 그래서 이런 공익을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할 때는 그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만 후퇴할 수 있어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선 후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도 몇 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후퇴시키라고요. 4m 이하 범위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할 때는 도시 지역에서 4m 이내에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인천 서구청장이 이 지역에 가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을 후퇴할 거예요. 자, 여기에 3m 후퇴할 겁니다. 후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적에서 4m 이내에서 따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3m 후퇴할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갑돌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 이런 땅인데, 별도 지정선이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하고 의사는 상관없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갑돌이가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서 질 거냐, 아니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아까 별도 지정일 때는, 이때는 이 소유너비 미달해가 그럴 때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 안 했는데, 여기는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이거 건축선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더 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지 면적이 얼마가 돼요? 여기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1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됩니다. 건물 지을 때 건필 용적률의 분모 대지 면적은 1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걸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요걸 뭘로 볼 거냐. 건축선이 정해지면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을 적용해서 공지를 확보해야 되죠.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공지는 얼마 확보해야 돼요? 대지 면적의 50%는 공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별도 지정선이 정해져 있으면 이 부분을 공지로 빼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공지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지로 제공되는 것이니까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고 여기는 도로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을 보라고요? 공지의 개념을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한다. 이 부분들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을 때요. 자, 여기 있는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교차로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대지가 끼어 있어요. 자, 이럴 때 도로 보니까
도로 너비도 7m고 여기도 7m고 자 그럽니다. 그리고 접도도 다 2m씩 접혀 있어요. 그러면 건축선은 원칙은 어디가 건축선이 되겠어요? 대지와 도로의 이 경계선이 건축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선이 이렇게 바짝 붙여서 지면 여기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이 차량 회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다 이제 하나씩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뉴스에 맨날 나와 이제 누구 빠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근데 이 도로의 각진 앞부분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 차량 회전이 잘 됩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막 손도 막 팍팍 돌아가요. 자 그래서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을 때 이때는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 이 모퉁이 부분을 잘라 없애버린다. 그래서 가각전제라고 그래요. 가각전제. 가각전제는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을 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회전이 원활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는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는 가각전제. 우리 교차로에 있을 때 무조건 다 가각전제를 합니까? 도로의 각진 앞부분을 잘라 없애버리는 이런 가각전제를 다 실시합니까? 가각전제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가각전제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차로라고 다 잘라내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가각전제는 양도로 폭이 여기는 교차로에서 항상 가각전제가 나오니까 이 도로 폭이 8m 미만이고 8m 미만은 숫자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8m를 잡고 있다. 여기가 8m, 여기가 7m다. 그럴 때는 가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컨시전이 돼요. 8m 미만이고 여기가 8m 미만이고 그리고 이 교차되는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전제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엔드입니다. 폭이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전제.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각할까요? 여기가 7m 도로고 여기가 7m 도로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도로의 대지가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근데 교차각이 130도예요. 가각해요, 안 해요? 차량 회전하는데 그게 큰 무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각하지 않습니다. 엔드입니다.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한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폭이 8m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가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가각 전제된 요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할 거냐.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자, 요 부분은 지금 무슨 개념으로 도로 개념을 볼까요? 공지 개념을 볼까요? 제가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도로 개념을 봐야죠. 그래서 요 부분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땅 사면 손해봐요,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죠. 요만큼 여러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는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만 돈 주고 샀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재산권 행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해본다. 대지 면적 산정에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지금 3개잖아요. 소연 너비 미달 그리고 가각전제 별도 지정. 그 중에서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건 뭐가 포함하지 않았어요? 소연 너비 미달하고 가각전제는 포함하지 않았고 별도 지정은 포함했죠. 이 3가지. 건축 후퇴되는 3가지. 그 부분을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선 지정을 봤는데요. 이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이라는 게 건축 한계선이었잖아요. 그럼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지라는 이야기예요?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이 건축 한계선이니까 건축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 그런데 어디는 제외한다. 지표 아래 부분은 제외한다. 그럼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야기할 때 항상 어디를 예를 들냐면 강남, 서울의 강남 지하상가를 이야기합니다. 강남 지하상가가 만약에 건축선이 적용되면 강남 지하상가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선은 지표 위 부분만 적용하지 지하는 건축선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표 위인지 아래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지표 위 부분만 건축선이 적용되고 지하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건축 및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늘 끝까지 넘어서 안 될까요? 건물 지을 때. 그래서 또 기준 제시하고 있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4.5라는 숫자,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이 수직면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창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4.5.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4.5m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출입구나 창문 등이. 그래서 4.5라는 기준을 딱 체크합니다. 그래서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 부분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